자, 마지막으로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내일 열립니다. 권 의원은 이 외에도 통일교 교인의 국민의힘 입당을 지원한 의혹과 또 통일교의 수사 정보를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권 의원이 해당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요. 내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어떤 점을 두고 김건희 특검과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지 강 대변인 말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영장에는 통일교와 결탁한 국정농단이다라고 지금 적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돈을 줬다라고 하는 윤 씨 같은 경우는 세계 본부장이고 돈의 사진을 찍어놨다라는 이 씨는 이제 재정국장입니다. 둘은 부부 사이인데 한학자 총재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일교와 결탁했다라고 하려면. 근데 한학자 총재가 아직까지 특검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최근에 본인이 직접 밝힌 바에 의하면 이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권성동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는 한학자 총재에 대한 직접 수사가 지금 특검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얼만큼 수사가 되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네. 권성동 의원은 오히려 돈을 줬다는 사람과 대지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지만 특검 측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권성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의 결백 이런 것들을 더 주장을 하고 싶은데 특검에서 왜곡된 자료들만 법원에 제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도 본인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국회 구조상 민주당 단독으로 이미 처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권성동 의원이 나서서 본인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의원총회에서 나가서 나에 대해서 가를 써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도주의 우려, 이런 것들이 적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대 특검 중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첫 신병 확보 시도인데 구속영장 발부 여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 90% 이상일 90% 거라고 이상. 보는데요. 네. 본인이 항변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내가 초면인 사람한테 이렇게 돈을 받을 리가 있냐. 내가 검사 20년 하고 정치인 16년 이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돈을 주기 전에 부인이 재정국장이기 때문에 통일교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이어리에 큰 거 한 장이라고 하고 그 진술은 1억 원을 갖다 줬다고 하고 그래도 가능성 매우 낮지만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죠. 배달사고 났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치밀하게까지 했느냐. 권성동 의원에게 그 1월 5일 날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은 적게 드렸지만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요. 거기에 바로 반박했어야 돼요. 정치인이라면 특히 주지도 않은 돈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그것만 증거를 갖고 있지 않아요. 특검이.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요. 네. 그 자리에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세계일보 부회장과 적십자사 회장이 있었어요. 처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는 나 돈을 주고받는 건 못 봤다라고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윤영호 씨가 또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문자의 전제 내용은 돈을 권성동 의원에게 건넸다는 걸 이 두 사람이 봤다는 걸 전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를 보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권성동 의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택배기사분한테 잘못 보좌진 통해가지고 전화까지 했잖아요. 윤영호 씨 특검에서 수사받고 나올 때 그 어떻게든 수사 상황을 체크하고자 했던 걸로 보이죠. 증거 인멸로 보입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 내지는 이 말을 맞추려고 하는 동인이 매우 높다고 수사기관은 볼 수밖에 없어요. 법원은 어떻게 볼까요? 이런 증거가 종합됐을지. 아마 영장실질 그 단계에서 권성동 의원이 항변할 수 있는 유의미한 법률적인 쟁점 많지 않을 겁니다. 네, 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렇죠. 저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어느 정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그래요? 하고 네네. 특히 아까 제가 도주의 우려에 있어서는 권성동 의원이 스스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그 부분은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휴대폰을 교체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차명폰 같은 것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휴대폰 교체 같은 것들이 최근에 영장 발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통일교와 어디까지 결탁했다고 보아야 될 것인가. 한학자 총재의 지금 진술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통일교에서 이 세계본부장 윤 씨, 재정국장 이 씨 이 부부를 횡령 혐의로 별건으로 또 고소를 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사건에 대한 진척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투어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 관련해서도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분이 등장합니다. 특검이
참고인 조사에 2차례 응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전 증인 신문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한 전 대표는요. 김민석 총리는 계엄을 알고도 막기 위한 노력 없이 방치한 것 아니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가 찼음에도 왜 바로 표결을 안 한 것이냐. 이렇게 특검과 편먹고 본인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민주당에 묻는다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런 답을 했습니다. 일단 국회의원을 좀 안 해봐서 그런 것 같다라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한 시간이었고 시간을 마음대로 변경하면 그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을 했는데 우선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는 이 계엄 해제 당시에 앞장선 입장이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내란 특검 조사에는 응할 수 없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 이것은 그렇다면 민주당을 저격하는 건 특검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한 어떤 국민의힘의 기조에 좀 발을 맞추는 행보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지금 배신자 이미지가 있는데 이번에 참고인으로 조사에 나가지 않은 것도 그러한 이미지가 강화될 것을 좀 두려워한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앞으로도 정치를 하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상황에서는 이 당내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는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는 없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특검 입장에서는요. 네. 이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만 이렇게 아직 기소가 되기 전에 이렇게 증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꼭 이 사람의 진술이 있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모두에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김민석 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논점에서는 약간 저는 벗어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책을 냈습니다. 이 비상계엄 상황에 있어서 그 본인의 소회와 상황에 대해서 책을 냈기 때문에 이 책을 가지고서 그냥 보면 된다. 나를 굳이 참고인을 소환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실상 특검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증거 능력을 확보한다거나 이럴 때는 본인이 나와서 서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그리고 특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강제구인까지 거론을 할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예. 결국 이분의 진술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특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서 만약에 오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언론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 당에서 보았을 때는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 당에 다른 참고인으로서 갈 수 있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도 원래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었는데 본인이 안 갔죠. 근데 그 이후에 조경태 의원, 김예지 의원 이런 분들은 그 특검에 협조를 해서 참고인을 이미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으로서 안 나왔을 때는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강제 구인이 가능하다라는 형태로 저희 당에 대한 프레임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망신주기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사실상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중간에서 낼 수 있는 자료들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한동훈 대표도 정치적인 미래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특검조차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전 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2차례나 참고인으로 와달라고 한 부분 그리고 아직 재판 전인데 이미 증인 신문을 법원에 청구해 놓은 부분 한동훈 전 대표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고 싶은 것인지 또 한 전 대표는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차 특검에 출석하는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일지 궁금해요. 저는 좀 의아한 게 네.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지만 계엄과 관련해서 이걸 내란으로 규정짓고 그 급박한 순간에 정치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올바른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는 특검에 가서 진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참고인이면 강제구인을 어떻게 합니까? 참고인인데 피해자성 참고인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침해를 당한 피해자성이 오히려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 나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지금
강제로 오라고 하는 건 특검이 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소송법에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예요. 왜냐하면 지금 입건돼 있고 피해자로 돼 있는 분은 추경호 원내대표죠. 그 당시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가 본청에서 빨리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의원들을 독려했을 때 혼선을 줬습니다. 3번이나 바꿔요. 본청으로 가라. 본인은 계속 국회 본청에 있으면서 아니다. 의 총장은 그 바깥에 있는 여의도 당사다. 아니다. 본청이다. 그러면서 8명의 의원들과 본인은 같이 본청에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본인의 지시와 정반대의 지시를 내렸다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급박한 상황에 그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다. 당연하지만 한동훈 당대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랑 만약에 통화 한 통화 하지 않았을까요? 지시, 대화가 없었을까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명징하게 알고 있는 건 법원 입장에 보더라도 당시에 한동훈 대표인데 나오지 않으면은 기소 전 증인신문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확한 사실관계를 들춰봐야 된다. 이것에 뭐 민주당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원식 총장, 뭐 국회의장부터 조사해라. 김민석 총리가 계엄을 인지했는데 왜 막지 못했냐.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강전애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